서울 속 오래된 동네. 그리고 그 긴 시간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수많은 소문들을 만들어내었던 동네. 역전 주변의 번잡스러움,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량리동. 하지만 그곳에서는 문득 심신을 개운하게 해주는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부터 청량리라 불렸던 동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절 청량사에는 그 이름처럼 늘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동쪽 관문 동대문구. 여기 속한 청량리동은 그냥 청량리라고 불리는데 더 익숙한 동네입니다. 오늘날 청량리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청량리역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역사를 통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수도권 1호선 전철이 다니는 역으로 친근한 청량리역. 하지만 그 이전부터 청량리역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를 잇는 중앙선 기차가 다니는 역이었습니다. 토착민 수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동. 많은 타지 사람들이 청량리역 앞 광장에 나와 시계탑 아래서 친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청량리역이라는 그 명칭이 생긴 거는 1899년도에 저 서대문에서부터 종로를 관통해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최초로 개통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청량리역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겼고, 그리고 모든 열차들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리고 동남쪽으로 가는 그런 교통의 시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911년부터는 정식으로 이 역사 그 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20세기를 전차와 함께 맞이하였던 청량리동. 1911년대부터는 동대문을 대신해 서울로 입성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서울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던 곳. 청량리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신없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필요했던 이유죠.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에 모이던 또 다른 이들, 바로 노숙인들. 유난히 많은 청량리역 노숙인들을 위해 굴다리 옆에서 27년 동안 밥을 퍼온 밥퍼 나눔운동. 결식자 대상의 기독교 무료 급식 사업인데요. 매일 점심때가 되면 이 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이 이곳 본부에 모입니다. 하지만 공짜 밥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한 끼의 따뜻함을 사는 동전 한 입. 셀턴 목사님이 27년 전에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열차 타러 가다가 쓰러지신 할아버지 한 분께 밥을 대접해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여쭤봤죠. 할아버지 얼마나 굶으셨냐 그랬더니 나흘을 굶으셨다 그랬고,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내일은 또 대책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도 밥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했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고 15명을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하게 돼서 지금 27년간 이렇게 밥을 푸게 됐습니다. 청량리역에 쓰러져 있던 노숙인. 괴롭고 배가 고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비참한 이를 위해 시작한 작은 봉사는 27년 동안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청량리역에는 민자 역사가 세워지고 배고픈 지난 시절도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밥을 굶는 이들. 그 불행과 배고픔에 익숙한 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은 긴 시간 이 공동체가 이어온 보람이자 종교적 사명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끼니는 최일도 담임 목사님의 짧은 인사말과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타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전원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릴레이로 전달되는 한 끼의 식사. 봉사 구호단체도 많은 시대지만 이만큼 이들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식사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딴 데보다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딴 데도 몇 번 댕겨봤는데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기분이 좋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밥맛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봉사도 하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거 매사 공격적이고 분노에 차 있던 청량리역의 노숙인들. 이제는 그들이 본부 한켠 작은 꽃밭에 가만히 앉아 예쁜 꽃을 바라보곤 한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청량리역을 통해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지에서 온 이들. 그들이 청량리동에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가지각색의 시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청가물 시장에서부터 수산물 시장, 농산물 시장, 그리고 없는 것이 없는 경동시장까지 한때 남대문 시장 다음 가는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고 현재도 성업 중인 청량리동의 시장들. 시장 고유의 뜨거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남은 재래시장. 그 생명력이 너무 충만하여 흙밭 위에 지어진 상점과 노점들이 뒤섞이고 자동차가 보도 위로 올라서던 때도 있었습니다. 활기 속에서 가지런한 질서를 찾은 지금, 청량리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서울 시민들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에서 없는 물건 여기다 팝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외곽 동네에서 사면은 조금밖에 없고 가격 비싸고 여기는 물건이 많고 물건이 사고. 일단은 사람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런 게 더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트보다는. 청량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마형 시장. 바로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울 양령시장입니다. 경동시장의 일부분으로 형성되어 경동한약시장, 경동한약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95년 서울 양령시로 지정된 시장.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한방 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았습니다. 한약 고유의 그윽한 냄새가 길 위에 풍겨오는 거리. 천여 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250여 종의 한약재는 그 자체로도 독특한 볼거리입니다. 한약재라고 날 것 그대로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 안에서는 산뜻하게 포장된 한약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같은 원재료라도 식품용과 의약품용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용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지만 의약품용은 자격을 갖춘 한의사들만 구입이 가능하죠. 원래 농민이 생산을 한다든가 또 이 산에서 채집을 해서 약초를 채집했을 때는 농산물이나 대부분 식품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옛날 민간요법에 의해서. 근데 전문 한의원에서 환자나 치료제 목적으로 조제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서울 양령시장에는 한약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한의원, 한약국, 한약방 등 한약 관련 전문 업소들이 함께 모여 있어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죠. 무더운 여름날에도 시장 골목안 곳곳에선 어김없이 한약이 끓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전국 최대의 한약 전문 시장, 서울 양령시장인 것입니다. 여기는 1960년대에 이제 그 당시에 동마장동 터미널이 있었고요. 또 청량리에 이제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강원도에서 나오는 약재, 양평이라든지 용문, 강원도, 또 춘천 이쪽에서 나오는 약재들과 또한 이제 그 동부가 쪽에서 나오는 이제 버스와 그 기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가져오게 됐었죠. 그 약재가 이제 들어와서 한 군데 두 군데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 생긴 것이 한 50년,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 양령시장은 매년 가을날의 축제, 그리고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역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사람 많은 역전과 시장으로만 각인된 청량리동. 하지만 청량리동에는 역사 문화적인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한말 왕족들의 묘소인 영희원과 숭인원. 청량리동은 조선 왕조 최후의 순간에 남아있던 명당이었습니다. 과거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이 있던 곳. 고종 사후 홍릉이 이장된 터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왕족이 묻혀 있었습니다.
먼저 영희원, 고종의 후비인 순헌귀비 엄씨의 묘소입니다. 이 이제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님이나 왕비나 아니면은 뭐 황제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능이라는 그 묘호를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라든가 정실이 아닐 경우 또는 왕보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 뭐 그런 경우는 원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에서 고종의 후비가 되어 영친왕을 낳았던 순헌귀비 엄씨는 당대의 현명하고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능과 비교해 작은 규모로 조성된 봉분과 성물들, 혼유석과 이를 바치는 북돌, 성마와 문인석 한 쌍, 그리고 망주석 한 쌍과 장명 등으로 구성된 소박한 묘소입니다. 경내의 영희원 여편, 숭인원에 묻힌 이는 채 1년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영친왕의 아들 이진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죽게 되면은 원래 장사를 안 치른다든가 뭐 묘를 안 쓰는데 어른들에게 준해서 장사를 치르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일본 왕족의 장녀인 이방자 여사와 결혼해 낳은 아들. 망국의 역사 한편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아이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영친왕 부부가 한국에 돌아왔던 당시 의문사했던 이진. 독살설 또한 남겨진 왕족들의 아픔을 더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묻힌 무덤.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휴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영희원과 숭인원 바로 위쪽에는 조선 왕조의 번성기를 기록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 이곳 세종대왕 기념관은 정치와 문화 다방면에 걸친 그의 치적을 세심하게 모아놓은 곳입니다. 기념관 앞에 세종대왕상은 덕수궁에 있던 동상을 모셔온 것. 구 영릉에서 발굴된 성물들도 이곳 5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야외에 전시되고 있는 수표를 좀 꼽을 수가 있겠어요. 청계천의 물에 흐르는 걸 측정했던 건데 그거를 청계천 복개 공사를 할 때 장충동으로다가 옮겼다가 그것을 우리 또 세종대왕 기념관으로다가 옮겨온 게 기념관 요 앞뜰에 있습니다. 그게 치국이와 더불어 아주 세계 최초로 하천의 물에 흐르는 수위를 측정했던 것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에 소장된 국가적 보물들. 세종대왕 당대에 찬란한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수표가 추구기 복원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고, 웅장한 규모의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영희원과 숭인원에서 본 조그마한 비석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념관 내부는 4개의 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악실은 세종대왕의 또 다른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곳. 세종대왕 치세기는 국악의 중흥기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소양을 발휘해 중국 음악과 구별되는 국악의 형식을 정립하였던 세종대왕. (70여 점) 국악기가 전시된 이곳 국악실에서 그런 세종대왕의 면모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한 조선 왕조의 전성기였던 세종대왕 치세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 바로 한글의 발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시 펴낸 도서류들을 모아놓은 한글실. 수많은 서적들 속에서 세종의 명을 받은 세조가 자신의 치세기에 완성한 능엄 경언해가 눈에 들어옵니다. 태조대에 고안되어 숙종대에 돌에 새겨진 복각 천상 열차 분야지도 후세의 역할을 보여주는 보물입니다. 이 기념관이 특히 주력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 10월 9일 한글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뜻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대왕 박물관은 꼭 가봐라 해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일부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왕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었던 곳. 세종대왕 기념관 길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또 다른 명소는 홍릉 수목원입니다. 1922년 조성된 국내 최초의 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연구 목적의 수목원이지만 주말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널따란 수목원입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고 늘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는 청량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상에서 1m 내외에서 가지가 벌어지면서 자라면 반송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송으로 자라는 그런 소나무들을 보면 대부분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쿠리처럼, 소쿠리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생겼다 해서 소쿠리 반자를 써서 반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저 소나무는 여기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나무가 아니고 그 홍릉초등학교 부근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라게 됐는데 올해는 한 12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소나무를 시작으로 수많은 희귀한 수목들이 우리를 반기는 곳. 그곳에는 과거 홍릉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그 명성황후가 묻혀 계셨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22년 동안 묻혀 계시다가 지금은 금곡으로 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터만 남아 있고 원래는 이 자리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징적으로 여기에 표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깊고 청량한 숲속에서는 수많은 산새가 우짖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도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 배나무예요. 근데 배나무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산돌배나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나라의 식물을 공부하시던 이창복 선생님께서 이 나무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인 그 꽃이 그 산돌배나무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열매에서 나는 향기가 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전통술인 문배주가 발효될 때 나는 향기를 닮았다 해서 문배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무는 문배나무의 기준 표본목이 되는 나무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바로 휴식과 나무들. 만약 지금 심신이 지쳐있다면 이번 주말 홍릉수목원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 중 하나인 청량리동은 역전 인근과 그 위쪽 방면이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와중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준다면 그곳은 아마도 살기 좋은 동네일 것입니다.